자,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아마 이 시간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마지막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프 그리기 시간이 짧죠. 1차 함수에 비해서. 자,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을 봤어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애들 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애들 볼 거냐면 이런 애들 볼 거예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애들 볼 겁니다. 이런 애들. 그럼 진짜 이런 애들 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라고 그릴 수 있어요. 점만 찍어봐도 되고, 점 찍기가 근데 나중엔 힘들거든요, 시간이. 그럼 얘들 어떻게 그려요? 라고 물으면 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이. 그런데 쌤은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반제곱이라고 가르쳐요. 반제곱. 반을 제곱한다는 의미로 반제곱이라고 가르치는데, 써둘게요. 반을 제곱한다라고 해서 반을 제곱한다라고 해서 반제곱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절대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반제곱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야, 뭐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일반형으로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걸 헷갈려 하는 거야. 그걸 헷갈려 하니까 그냥 쌤이 만약에 못 그릴 때는 뭐 하면 된다? 반제곱하면 된다. 이 말만 해주면 아, 그게 뭔지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제곱이라고 쌤이 말을 편하게 바꿔서 합니다. 실제로 수학에서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반을 제곱한다는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쌤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결론부터. 이 중에서요, 얘가 있어. 그냥 1차항이 있죠, 1차항. 1차항의 반을요, 계산하세요. 2의 반이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드세요, 그냥. 2의 반이 얼마야? 1이죠. 그럼 이렇게 하고 제곱을 해줍니다. 쌤, 진짜 이래도 되나요?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그럼 원래식에서 지금 얼마가 모자라요? 원래식은 4였잖아, 여기가. 지금식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얼마를 더해줘야 맞는 말이야? 그죠? 3을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x제곱의 그래프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 x축으로 마이너스 3칸, 위로 몇 칸? 3칸 올라간 형태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 답니다, 진짜로. 그래서 몇 개만 연습 더 해볼게요. 몇 개만 더 연습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얼마로 잡을까요? 플러스 11로 합시다. 인수분해가 좀 어려워 보이는 꼴이네요. 그러면 자, 봅시다. 마이너스 3의 절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죠? 왜? 3의 절반이 얼마야? 2분의 3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절반 얼마겠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요. x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얘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가 되죠. 4분의 9. 그런데 얘는 11이잖아요. 11이고 4분의 9예요. 근데 11은 얼마예요? 11은 4분의 44죠. 4분의 9인데. 그럼 얼마가 더 더해줘야 돼요? 4분의 얼마 더 더해줘야 돼? 35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럼 요게 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3만큼 위로 얼마만큼? 4분의 35만큼 올려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쌤 이게 정말 다예요? 라고 물으면 정말 답니다. 그럼 여기서 원래 0,0이었던 애가 여기서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4분의 35가 된다라는 거죠. 쌤 이게 정말 다예요? 라고 물으면 정말 다예요 이게. 만약에 뭐 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계산하면요 똑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y는 아무거나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는 애가 나왔어.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거든요. 그죠? 인수분해 되는 꼴인데 얘를 내가 쌤 반제곱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면 반제곱으로 해도 이거는 그죠? 이렇게 딱 끝나고 말아요. 똑같잖아. 그죠? 그럼 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y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야.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바꿀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야. 그럼 얘는 쌤 어떻게 그려요? 라고 물으면 자 반제곱 해봅시다. 인수분해도 되는 꼴이에요 사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 x 플러스 4 꼴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려도 돼요. 그런데 얘도 한번 봅시다. 반제곱을 한다 했을 때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잖아요. 근데 8인데 9네? 그럼 전체에서 얼마 빼줘야 돼? 1을 빼주면 맞는 말이죠. 요 형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자, 우리가 지금 한 식에서 그러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에서 두 가지 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식이 나왔냐면 1번 식은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왔고요. 2번 식은요 x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혹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가 보일 거잖아요. 봅시다. 얘부터 해볼게요. 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0,0인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리고 이렇게 그린 거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간 거죠. 0,0이 어디로 간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간 거죠. 오케이? 끝. 얘는요. 얘는 그리면 마이너스 x가 4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애였죠. 그죠? 자, 근데 이때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잖아요. 둘이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 그럼 제일 가운데에서 x는 얼마라는 거야? 이거는 3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꼭지점 맞네요. 그죠? 마이너스 3일 때 꼭지점 맞네요. 그죠? 똑같은 애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문제에서 뭘 원하냐, 뭘 요구하냐에 따라 가지고 위치를 바꾸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꼭지점을 요구했다. 꼭지점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게 편하고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수분해만 됐어. 간단하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건 다 설명을 했는데 용어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용어만.
그러면 뭐 더 이상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렵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꼭지점이란 건 뭐냐면 2차 함수에서 이렇게와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뾰족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꼭지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만약에 x는 뭐 얘가 만약에 1,0이었다라고 해요. 요 좌표가. 그러면 x는 1이라고 해버리면 그죠? 여기에 축이 생겨버리죠. x는 1선이 생겨버리죠. x선. 그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그냥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대칭축. 그럼 얘를 만약에 우리가 x는 뭐 아니다.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2,3이었다고 해요. 이 점의 좌표를. 그러면 쭉 내려가면 이것도 대칭축이라고 하고요. 대칭축이 얼마인 거야? x는 2인 거죠. 왜? x는 1을 기준으로 접으면 뭐가 되는 거야? 다 똑같아지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는 이게 답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것도 꼭지점이랑 대칭축 정도? 그럼 만약에 여기가 2예요. 여기가 만약에 1이었어.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대칭이니까 몇 칸 차이 나요? 1이니까 한 칸 차이 나죠. 그럼 여기서도 한 칸 차이 난 거. 여기도 여기가 3이라는 거죠. 한 칸 차이 나니까. 대칭이니까. 뭐 그 정도? 그 정도만 한번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더 이상 외울 게 없고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여러분 어디 가면 되냐면 그 미적분 1을 들어가도 돼. 미적분 1을 들어가도 되는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하나만 더 보고 갈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갈 거냐면 판별식이라는 걸 보고 갈 거거든요. 판별식. 판별식을 보러 갈 건데 판별식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판별식을 하려고 하면 실근이니 중근이니 허근이니를 알아야 돼. 그러면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수체계를 알아야 돼요. 허근이 뭐니? 실근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니? 수체계를 알아야 돼. 수체계가 쌤 어려워라고 물으면 수체계는요 처음에 외울 때만 조금 헷갈려요. 처음에 외울 때만.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수체계를 한번 배울 거예요. 수체계를. 숫자의 체계를 배울 거야.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수체계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판별식을 배울 거예요. 판별식. 그러면 쌤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라고 물으면 많이 안 걸려요. 판별식 하는 그러니까 수체계 하는데 이거 우리가 1시간이니까 15분 정도 걸릴 거고 판별식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한 15분 딱 그 정도만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딜 넘어가면 되냐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함수의 극한으로 가도 됩니다. 진짜 됩니까? 진짜 됩니다. 3차 함수도 배워야 되지 않나요? 그때 가서 배우면 돼요. 나올 때. 아니 미리 좀 배워두거나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극한이 어떤 건지 연속이 어떤 건지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아마 그래프 그리는 거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버거워했던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고 하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잘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수체계를 한번 배워보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